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JSP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자, JSP라는 걸 우리가 왜 하냐? JSP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드리면 자바 이제 서버스 페이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바 서버, 뭐 페이지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이제 JS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요새 AI를 자주 이용하니까 수업에서도 AI를 사용하면서 진행을 해볼 건데, 자, JSP가 이제 나는 학생이라 해볼게요. 제가 웹개발 기초를 공부하는 학생인데 JSP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바 서버 페이지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JSP를 사용하는 거는 그냥 간단한데, 우리가 이제 지금 MVC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백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뭐냐면 서버를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서버 개발. 그러니까 서버를 개발하는데 이 서버 개발을 한 거를 이제 뭐 해야 돼요? 프론트한테 전달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개발한 거를 API 형태로 이제 프론트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게 원래 백엔드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API 형태로 프론트한테 전달을 하면 프론트엔드에서 이걸 받은 거를 이제 화면에 뿌려줘야 되는데, 근데 화면에 이 백엔드 서버 데이터를 이제 뿌리기 위해서 여러 작업들이 필요해요. 여러 작업이 이제 복잡하게 이제 필요한데, 근데 이제 옛날에는 물론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로 이제 나눠져 있긴 했지만 이 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자랑 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는 뭐에 이제 강세냐면 얘네들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잘 알아요. 여기에 이제 강세를 보이죠.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얘는 자바를 알아요. 자바. 근데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자바로 된 데이터를 이제 보내주려고 하니까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 자바 문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 문법을 모른다 보니까 같이 협업이 좀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바 문법으로 되어 있는 거를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보내주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저희 자바 문법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화면에 띄워줍니까? 또는 백엔드 개발자는 프론트엔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작성한 거를 어떻게 화면에 띄울까를 모르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서로 협업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각각 이제 진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걸 잘 알고 계세요. 웹 브라우저는 여러분들 뭐만 이해하냐면 웹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만 이해를 합니다. 다시 죄송해요. 웹 브라우저는 요 세 가지 있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HTML 내에 자바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JSP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쉽게 말하면 HTML에다가 자바 코드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 원래는 자바 코드를 몰라요. HTML 자체가 자바 코드를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JSP라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HTML 내에 자바 코드를 아예 삽입을 하는 그 방식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가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제 자바 문법을 이해를 못하니까 얘네들이 구축해 놓은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백엔드 개발자가 거기다가 자바 코드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JSP라고 얘기를 한다. 자, 여기 나오죠. 그래서 HTML 코드에 자바 코드를 삽입하여 동적인 웹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자, 그래서 자바 언어를 사용해서 서버를 여러분들 구현하시면 되고요. 자바의 모든 기능 활용하시면 돼요. 서블릿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동적인 콘텐츠 기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ASML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ASML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헤드가 있고 그다음 바디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스트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게 자바 코드예요. 그 코드를 ASML 내에 삽입을 했단 말이에요. 삽입. 그 방식을 이제 JSP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JSP의 장점 되면 뭐 학습공선, 자바의 강력한 기능. 그러니까 자바를 알면 사용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화면 구현을 AI가 해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0% 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AI한테 화면 구현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바 코드를 아는 나는 그냥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ASML 내에 그 코드만 삽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작업하기가 쉽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 단점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JSP로 개발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현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보다 워크가 더 현대적인 웹 기술들이 많아서 쓰는데 여전히 JSP를 사용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해요. 적어지고 있긴 하지만 있긴 합니다. 그래서 JSP를 사용하는 거고 혹시라도 누군가 여러분한테 JSP를 뭐라고 하냐, JSP가 뭐냐, JSP 왜 배우냐 라고 물어보면 자 이제 자바 코드를 이제 웹브라우저가 자바를 인식을 못하고 내가 ASML 내에 자바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JSP를 이용해서 ASML 코드 내에 자바 코드를 삽입한다. 그게 JSP다. 그냥 뭐 한 줄로 하면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면 돼요. ASML 코드에 자바 코드를 삽입하여 동적인 웹페이지 생성. 그 기술을 JSP라고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JSP를 다루는 방법을 배울 거고 실제로 우리가 자바 코드를 설계해서 그 다음에 설계한 코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화면에 띄워보는 그런 연습도 해볼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JSP를 배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